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NFT 열풍이 불 때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 2탄. 앞선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을 보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글에 이은 글이다. 블로그에도 글이 있습니다. 포춘지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JP모건이 이 판에 뛰어들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게 있다. 바로 신용, 모기지, 임대계약 등의 서비스를 자기가 거기서 창출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앞 글과 영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설마 이놈들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지? 2006년도 서브프라임 거품을 여기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서브프라임처럼 물론 폭발하진 않을 수 있지만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상되는 팩트들을 한번 나열해보자면 생태계는 NFT를 보유한 사람들을 메타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자기 땅이나 건물 등에 NFT를 걸어두거나 자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NFT 갤러리, 행사 또는 미덕, VR 영화관, VR 놀이동산 같은 1차원적 공간은 이미 아실 테고, 메타버스의 땅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 보증, 연금과 같은 상품을 연계하는 금융 서비스 공간,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금융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신용조회 및 기록 평가 기관이 생길 것이다. 모건이 이거 하려고 들어간 거다. 이러면 나중에 무디스 같은 것도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마어마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얘네들은 돈을 가지고, 사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돈놀이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버블을 만들고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땅, 건물의 매출을 기반으로 대출 개념이 등장하면 땅의 값은 올라간다. LTV의 개념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당연히 대출 개념이 생기면 거기서 버블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건물에 대한 법이 지정되면서 메타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다. 고도 제한 혹은 용적률 같은 개념이 천천히 도입될 것이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검증 및 허가제가 추가될 것이다. 땅을 샀는데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을 올리고 디자인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외주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맞는 디자인 용역을 받아 메타버스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고, 땅의 일부 반영되거나 렌트비에 포함될 것이다. 이 과정에 모건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땅 기반의 대출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동선과 매출에 맞춰 부동산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을 줍는 게 중요한 거죠. NFT로 전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서 가챠 게임 하고 있을 동안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생태계 구축, 환경에 투자하고 있다. 일부에 이어진 내용이죠. 아무튼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메타버스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이런 생태계 상위 포식자들이 여기에 제대로 빨대를 꽂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메타버스 부동산 작년 6천억 원치 팔려 올해 2배 전망. 지금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접속하면 솔직히 거지 같다. 소로스, 윙클보스 이런 친구들이 초기에 애니모카 브랜드의 포트폴리오에 돈을 넣을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방금 내가 위에서 적은 이야기들은 걔네들은 파워포인트로 책자로 제공받아서 IR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이 어떻게 구축될지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결과 돈을 투자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넣은 것이다. 지들은 이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에 올라갈 것 같거든. 왜냐? 초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마치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들은 느낌일지 모른다. 택지 개발 소식을 들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땅을 살까? 건물이나 아파트를 살까? 그죠? 땅을 초기에 사서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큰 돈을 버는 거죠. 와, 여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거기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IR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되겠다. 우리가 초기에 판 깔아 놓으면 이거는 큰 돈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 내용은 위 링크에 따로 설명해서 넣었다. 비트코인 학자 NFT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찾아서 보세요. 지금 디센트럴랜드의 결과물은 다행히도 아직 거지 같다. 정말 이게 언제적 게임인가 싶죠. 이게 휘황찬란하면 사실 이미 늦었다.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후진 그래픽과 디자인들은 마치 90년대의 서울 같은 느낌이 들었다. 90년대 서울 정말 지금 보면 후지죠. 그것처럼 지금도 후져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오, 이 게임 대박인데, 와, 그래픽 좋다, 뭔가 대단해 보인다라고 했을 땐 이미 값어치가 너무너무 높아진다.
라는 거죠. 각종 3D 영화와 게임으로 눈이 높아진 우리의 수준에 맞춰 금방 현대화될 것이다. 왜냐? 돈이 투입되게 되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인력도 갈아넣고 하면서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 아파트 사도도 부자 됐으니 NFT를 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이거 정말 날카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야, 예전에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놨으면 지금 몇십억이 올랐고 하다못해 지방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이 올랐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다. 예전 아파트는 층수도 낮고 땅은 넓어서 대지 지분이 높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도 다들 뭐 4층, 5층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대지 지분이 높은 거예요. 왜냐? 같은 공간에 나눠서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아파트를 존버하는 것은 사실상 땅을 존버하는 것과 같았다. 지금 NFT는 사실상 땅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죠?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메타버스 땅을 모아서 재개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땅 가진 사람은 재개발에 찬성하냐고 여기에 코엑스 같은 대형 건물 올리는데 사인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게 이제 2년 내에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NFT는 아파트의 가치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지 지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NFT를 사줄 다음 매수자가 없으면 이거는 가치가 0인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살 때 10억이었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그건 영원이에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원짜리 NFT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판이 커진다고 해서 NFT가 무조건 같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근시일에 등장할 개념으로 예상하는데, 건물의 디자인에 리소스라는 영역을 추가하면 이제부터 메타버스는 P2E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의 지도 중에 호수, 바다, 땅에 자원이라는 속성이 붙어버리면 이제부터 메타버스는 P2E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나오는 자원이 있어야 건물을 얼마 이상 올릴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붙는 순간 거기에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난다. 건물주가 만든 디자인을 메타버스에 업로드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재는 자원을 채굴하는 P2E 플레이어에서 사와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부분이 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P2E 영역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시멘트를 캐는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보상, 그 시멘트를 사서 건물을 올린다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캐릭터가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가정을 하고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그 물고기를 먹으면 배고픔이 채워지는 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낚시를 하는 것 자체로 게임이 되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게 더 커지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짓고 그러면은 철근도 들어가고 뭐 시멘트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이것도 게임에서 캐야 되고, 캐서 나온 거 가지고 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커질지 여러분도 바로 듣자마자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최상위 포식자들은 초기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이 판 자체가 어떻게 커질지를 보고 이 판에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를 생각을 해야, 단순히 당장 지금 얼마를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거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메타버스 그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음표밖에 뜨지 않겠지만, 지금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고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 이거 진짜 판이 장난 아니게 커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때 가서도 내가 미리 땅을 선점하거나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여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거기서 시멘트 캐면서 나 오늘 10만원 코인 캤어 라고 하면 현생에서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판이 커지기 전에 내가 땅이든 뭐든 하나 사서 남들이 나중에 뒤늦게 들어와서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사냥하러 다닐 때 여기 우리 마켓에 와가지고 파시면 하면서 나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내용이죠. 다들 메타버스 NFT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안 해주죠. 왜냐?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잘 분석하고 생각해서 글로 써주시고 영상으로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블로그에 관심 가져주시면 또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유저가 정말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거래소는 4군데입니다.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맥스, FTX 4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으로는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시드머니에 따라서 최대 40개의 주문을 자동으로 깔아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같은 수량으로 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시고 초보분들께 특히 추천해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정가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가 클릭하고 수량 입력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밍을 놓쳐서 체결이 안 된다거나 시장가로 체결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트 주문에 새로운 차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작은 미니 차트로 드래그로 해서 주문 범위를 설정한다거나 내가 위치를 찍어서 그 위치에 주문을 넣는다거나 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오더북부터 해서 급등, 급락 종목을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좌측에 보시면 뉴스를 빠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 도미넌스, 프리미엄, 롱숏 비율 등등의 다양한 부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봉이 움직이고 하는 속도도 기존의 트레이딩 뷰나 크립토와치 등등의 사이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캘핑이나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어떻게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고 적용시켜서 사용하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기 때문에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공급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